밤 11시쯤인데요. 이거 제한 속도가 80? 제한 속도가 80입니다. 제한 속도 80에 78로 가고 있었대요. 그런데 나중에 분석해보니까 85였다네요. 예. 하다 80인 도로에서. 근데 경찰에 접수됐는데 불박 영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답니다. 어떤 사고였을까요? 불박차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다는데 제한속도 80도로에서 불박차 하여튼 뭐 85까지 나왔다는데 가보겠습니다. 껌껌하고 가로등도 없고 밤 11시 43분. 우와! 어허,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쭉 가고 있는데 꼼꼼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런데 오, 차가 저렇게 딱 저렇게 2차로와 1차로까지 물고서 차가 서 있어요. 스탠스. 자,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보름씨, 운전자 보험 있어요? 네, 자동차 보험 있어요. 아니, 그거 말고 운전자 보험이요. 저는 종합보험이에요. 그걸로 다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스탠스 100%라는 의견이 86%,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14%. 불박차가 맞은편에 차 안 오니까 상향도 한번 켜보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 잘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에서는 상향등 갖고 문제 삼는 경우는 제가 답변하거나 제가 맡았던 사건에서는 없었는데요. 민사에서는 어두우면 상향등 한번 켜보지 그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불박차도 일부 잘못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경찰은 불박차가 또 가해 차량이라고 그런다네요. 충청북도 경찰청에 이의 신청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요. 결과 나왔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어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거 나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던 사고다. 억울하다. 근데 뭐 형사소송법정 어쩌고 저쩌고 여기에서 우선 심야 시간에 조명시설이 없는 구간에서 시속 86.5, 86.5인가요? 86.5로 주행 중이던 불박차가 전방에 사고로 정차되어 있던 K5 차량을 쉽게 시필하게 골련해서 정차된 차량을 발견 직후 제동하여 충돌 회피가 불가능했다 판단하고 형사 책임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다. 여기 형사 책임은 왜? 잘못이 없어서 형사 책임 안 물은 건가요? 근데 이게 형사 책임 대상인가요? 아닌데. 속도 위반 사고 아닌데. 사망 사고도 아닌데. 중상해도 아닌데. 사람 조금 다친 건데. 당연히 공소권 없음이지. 여기 마치 잘못이 없다고 한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K5 앞에서 있던 그 스텔스가 선행사고로 정차한 후 뒤에 차들이 올 수 있음에도 10여 분 이상 한참 동안 안전조치나 후방의 알림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암흑 상태에서 차량을 방치해서 사고를 유발하여 나중에 일어날 사고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입증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 저거는요, 선행사고 뭔지 모르겠어요. 선행사고 뭔지 모르겠는데, 자기 혼자 삥그르르 돌아서 다친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에 다른 차가 없는 거 보니까. 이거는, 사고도로는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로서 통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 없이 10여 분 이상 1, 2차로 물고 서 있던 상태에서 K5 차량이 한참 동안 정차하고 있었다. 아니 뭐야. 아이고 왜 자꾸 없어져. 한참 동안 정차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10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뒤에다 불꽃 신호 같은 거 해줘야지. 그러면서 그 밑에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선행 차량이 사고 등의 사유로 주행차로에 정차해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자동차에서 추돌사고 발생됐을 때 지금 이런 거죠. 선행차 운전자가 정지 후 시간적 여유 부족이나 내가 멈추자마자 바로 뒤에 사고 났다.
또는 내가 다쳐서 못했다. 그래서 안전한 곳으로 못 옮겼다. 불꽃 신호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 그렇더라도 본인이 잘못했으면 지 혼자 가다 팍 중앙불이 들이받고 멈췄어요. 그래서 뒤에 이제 내려갖고 뭐 저 후속 조치하는데 뒤에서 혼자 꽝 했어요. 내 후속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 그건 네 사정이지. 너 때문에 거기 스트레스로 된 거 아니야? 그럼 그 차 책임이 있다는 거 있죠, 당연히. 예. 내가 중앙불에 들고 정신이 없어서 그 뒤에 차가 들이받았다. 그건 네 사정이지. 선행사고에 그 차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차가 뒷차에 대해서도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행사고에 대해서 그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나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근데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해당 사고의 사고 책임까지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그럼 대법원 판결을 보여줬어요. 이거 충북경찰청이 이 판결을 갖다 알고 한 건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과관계는 있지만 책임은 없다? 인과관계 있으면 책임이 있는 거죠. 앞차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뒷차의 사고에 대해서. 인과관계는 인정될 수 있을지라도 해당 사고의 사고 책임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9 12월 10일 2009 다 64925 또 대법원 2011 다 12069이 요거 뒤에 거는 복잡해요. 이게 확실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대법원 판결이 간단한 거예요. 자, 밤에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가 아니 빨리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지. 그리고 뒤에 불꽃 신호해야지. 500m 뒤에서 보이게. 그런 거 안 하고 1, 2차례에 걸쳐서 가만히 뒀다. 뒤에 혼자 꽝 들이받았다. 그러면 앞차 운전자가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네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네가 잘못. 1차 사고 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네가 1차 사고 나와서 2차 사고 난 거 아니냐. 그럼 네가 뒤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고장 등의 경우에 불꽃 신호 이거 해줘야 된다.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뒤에서 꼼꼼하니까 다른 차가 사고 날 것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지 않은 것과 2차 사고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다. 그리고 설사 안전조치 취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어도 그러면 너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니냐. 너 때문이야. 네가 책임져라. 상당히 인과관계가 있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사고 책임을 져라. 그것이 100%일 수도 있고 앞차가 7, 80%일 수도 있고 앞차가 40%일 수도 있고 근데 밤에 일어났으면은 기본적으로 앞차 잘못이 60에서 100% 사이잖아요. 그런 취지의 대법원 판결인데 충청북도경찰청에서는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해당 사고의 사고 책임까지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은 모르는 것 같아요. 민사 판결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게. 네. 자, 원심에서는 뭐라 그랬냐면은 1차 사고를 일으켰다. 근데 나 다쳤다. 나 다쳐서 2차 사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없었다. 나 다쳤는데 어쩌란 얘기냐. 그러면 2차 사고는 앞차의 잘못이 없다. 그런 식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판결했어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아니 그러면서 비어있는 3차로 갔으면 되는데 왜 못 피하고 사고 났느냐? 밤에 보이겠어요? 그 과실은 뒷차에도 일부 있는지 아닌지 가로등이 켜 있는지 아닌지 다르지만 하여튼 앞차가 1, 2차로 가로막고 있어서 2차 사고 났다. 그럼 앞차 운전자가 그래. 그래서 여기서는 전방주시 게을리한 2차 사고 운전자가 전적인 잘못이고 1차 사고 운전자에 대해서는 내가 다쳐서 후속 조치, 안전 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어서 그 차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그건 잘못했어요. 왜 잘못한 거야? 왜? 아니 뒤에 삼각대 100m 이상 뒤쪽, 지금은 100m로 안 돼 있어요. 잘 보일 수 있는 곳에. 그리고 밤에는 500m 뒤에서도 보일 수 있도록 번쩍번쩍 불꽃 신호. 예. 그런 걸 해줘야 된다. 자동차로부터 200m 뒤에, 200m 뒤에, 그걸 700m에서 보이도록 해줘야 된다. 700m에서. 예.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어야 된다. 그런데
1차 사고가 밤에 핸들 놓쳐갖고 중앙불에 들이받았다. 그래서 하여튼 간 사고를 내갖고 멈췄다. 그 당시도 완전 스트레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하튼 간에 너는 하여튼 간 사고 내고 거기 서 있는 거 불법 정차다. 그리고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고속으로 달려오는 차들이 2차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네가 1차 사고를 일으켜서 나중에 2차 사고는 건 너 때문이다. 과실은 몇 때문에 나중 문제다. 설령 안전조치를 취할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시간적 또는 다쳐서 그렇더라도 아니 네가 너 때문에 막고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럼 너 책임져라. 근데 왜 잘못 없다 그랬느냐. 1차 사고 때문에 2차 사고 난 거 아니냐. 사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충북경찰청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해당 사고의 책임까지 인과관계 있으면 그게 책임이죠. 암흑 상태로 1, 2차로 가로막고 서 있던 K5 운전자가 불박차의 책임까지도 불박차가 2차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왜 못 받아들여? 100대 빵이냐 아니냐의 문제지. 아이고 참. 경찰서도 아니고 경찰청에서 한 건데 이렇게 했네요. 하여튼 경찰에서는요. 대법원 판결 해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인과관계 있다. 대법원 판결에 인과관계 있다 그랬어요? 그래 인과관계 있다. 상당 인과관계 있다. 그래 상당관계는 있다. 그럼 거기서 끝인가요? 상당 인과관계는 있을지라도 사고 책임은 없다? 뭔 얘기예요? 뭔 얘기. 여러분들은 불박차 잘못 없고 앞차 100%라는 의견이 86%고요. 그리고 불박차에도 일부 잘못 있다는 의견이 14%였습니다. 그러면 후속 조치 안 한 게 거기 뭐 그 뒷좌석에 있는 사람들 동승자 뭐 이렇게 다친 사람 구조하려고 그랬대요. 아 구조보다 2차석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차를 못 움직이면 불꽃 신호 빨리 먼저 해놓고 2차 사고 예방해놓고 그럼 사람들을 구호할 생각을 했었어야지. 10분 동안 뭐 했어? 앞차가 가해 차량 되는 거 아닙니까? 운전자는 운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 시 사고 예방 조치도 운전자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게 업무상 주의면에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저거 근데 민간심의위원회 가봤자 그 밥에 그 나물이에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여기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 참 아까 그것도요. 그곳이 자동차 전용 도로라고 그러신 것 같은데. 아까 이게 자동차 전용 도로인가요? 아닌가요? 시속 80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거. 제한속도 80이라고 그랬는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만 불꽃 신호해야 되고 시속 80인 일반 국도에서는 안 하나요? 해야죠. 고속으로 달리는 곳에서는.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새벽이에요. 새벽에 저 맞은편에 차량 오네요. 저기. 으악! 상향도 느낄 수 없어요. 맞은편에 차가 오니까.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80m 달리는데 여기에 트럭을 세워놓고 꼼꼼한데 아니 여기다 차를 세워놓고 있어. 아 그럼 뒤에다가 뭔가 좀 뒤에서 번쩍번쩍 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거 경찰에서 불박차 가해 차량이래요. 이의 신청했어요. 경상북도경찰청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요거 하향등으로는 안 보이니까 하향등으로 안 보인다? 그럼 상향등 켜야 되나요? 상향등 켜야 돼요? 맞은편에 차가 오는데? 상향등 킬 수 없으면은 제한속도 한 50이나 50 정도로 가라고요? 60으로 가도 못 피해요. 아까 그거. 고속도로에서 꼼꼼한데
맞은편에서 차 들어오면 상향 넘기면은 시속 한 50 정도 천천히 가야 되나요? 그러면서 상향등 안 켜는 불박차도 잘못이래요. 근데 앞차가 아무런 물도 없이 스텔스 상태로 있던 건 그건 그쪽이 잘못이래요. 그런데 통상적인 운전자 입장에서 컴컴한 밤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차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서 있던 것을 예견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 있던 게 덤프인데요. 덤프를 인지할 수 있는 시점에 거리가 짧다. 그래서 저거 못 피한다. 예. 그래서 덤프가 이 사고에 덤프가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거, 그것이 이 사고 발생의 중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예, 잘했네요. 이걸 참고 자료 냈는데 충청부터는 이거랑 다르대요. 뭐가 달라? 이거보다 더 심하지. 요거랑 차이는 여기서는 앞에 맞은편에 차가 오고 아까는 맞은편에 차가 없었고 그거 하나죠. 이거 민사소송 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민사소송 간 결과 아이고 80대 20으로 판결됐어요. 80대 20. 앞차 80, 불박차 20. 불박차 20이 뭐가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항소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거 앞에 차 그리고 앞에 꼼꼼한 밤에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고 있었던 거 그것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그래서 그 차 벌금 200만 원 아까하고도 마찬가지 똑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은 거 그게 잘못이라는 거죠. 예. 안전자 고속도로에서는 사방 200m에서 10km 할 수 있도록 불꽃 신호를 해야 된다. 그런데 새벽에 트럭이 거기 서 있었다. 꼼꼼하다. 뒤에서 오던 차는 그 예상하기 어렵다. 앞차 80, 뒤차 20이다. 이것도 지금 억울한데요. 이것도 억울한데. 억울하죠. 불꽃 신호. 불꽃 신호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라시 하나 비춰갖고 잘 안 보여요. 스마트폰은 반딧불이에요. 잘 보이게 해야 됩니다. 잘 보이게. 이 정도 잘 보이게. 한 1km에서 보이게. 1km 보이려면 이 정도 하면 1km에서 보입니다. 아주 잘 보입니다. 저는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밤에는 프레시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차선에 저렇게 있으면 진짜 우리는 지금 알고 가는 거잖아. 모르고 갔을 때는 와 대박이다. 앞에 거울이 있는 줄 알아요. 거울이 있는 줄 알아. 응? 우와. 와 대박이다 진짜. 100인치 TV보다 더 넓습니다. 반강 판초위. 저걸 딱 덮어놨으면 아까 같은 그런 사고 없잖아요. 저 1km에서 보이거든요. 그럼 저 뭐지? 가다가 상에다 한 번쩍 보여. 오, 뭐 있네. 아까 이거랑 똑같은 아까는 이쪽으로 서 있었죠? 차가 앞쪽이 이쪽이었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아까 보신 그 영상 방향만 반대네. 방향만 이건 이렇게 서 있고요. 이만큼 덮어놔 보세요. 저거 안 보이겠어요? 근데 이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그리고 이 차는 처음에 1차 사고에 대해서는 2차도 잘못이 있다. 근데 2차 사고에 대해서는 2차 잘못이 없다.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제가 AI에게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근데 쭈루룩 도표 그리고 마지막 핵심 요약. 자동차 보험 필수, 운전자 보험 선택. 과연 운전자 보험이 선택일까요?